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도형의 이동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저번에는 평행 이동을 배웠고요. 오늘은 대칭 이동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칭 이동은 제일 중요한 게 두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대칭 이동은 크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선대칭이고요. 자, 하나는 점대칭입니다. 자, 선대칭과 점대칭 두 가지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선대칭과 점대칭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뭐 X축, Y축 이제 이것들은 축대칭이니까 선대칭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제 선대칭에 축대칭이 포함됩니다. 자, 이제 이 이동에 관해서 점이 이동하는 그림이 있고 그래프가 이동하는 그림이 있는데 대칭 이동 같은 경우는 그래프의 이동과 점의 이동이 표현법이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X축, Y축, 원점부터 볼게요. 원점 대칭. 자, 이것들은 아주 명확하죠. 자, 그림을 그려보면 자, 우리가 하나의 점을 뭐 편리상 일사분면에 A, B가 있다면 이거를 X축으로 대칭시키고 그쵸? 그 다음에 Y축으로 대칭시키고 자, 원점 대칭은 X축 대칭, Y축 대칭이 두 번 각각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X축, Y축 대칭을 시키면 이제 이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X축 대칭, Y축 대칭의 구조를 갖게 되죠. 자, 그러면 X축 대칭, Y축 대칭이 일어나면 좌표는 어떻게 바뀌냐면 자, X축 대칭은 Y의 보호가 바뀌죠. X는 그대로지만 Y의 보호가 반대로 바뀝니다. 자, 당연한 얘기죠. 만약에 Y축 대칭을 시키면 이 P2라고 할게요. 이번에는 X의 보호가 반대로 바뀝니다. 자, 원점 대칭은 X축 대칭과 Y축 대칭이 포함된 두 번 연속 일어나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X축 대칭, Y축 대칭을 두 개를 다 있기 때문에 얘는 X좌표와 Y좌표가 둘 다 보호가 바뀌게 되겠죠. 자, 이제 요 이동 관계는 점의 이동과 그래프 이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래프 이동에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 표현법은 fx equal y equal 이렇게 0 이렇게 해야 그래프의 표현법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만약에 x축 대칭 시켰다라고 하면 똑같이 y의 보호가 바뀐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 대칭과 그래프의 대칭이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표현법이 똑같습니다. 자, 이게 X축, Y축 원점 대칭은 되게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을 게, Y는 X 대칭과 Y는 마이너스 X 대칭입니다. 자, 그림상으로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Y는 X,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 이제 두 그래프로 이제 대칭 이동의 관계를 만들 텐데요. 자, 좌표가 어떻게 바뀌는지만 잘 보면 되겠죠.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그래프 이동에도 똑같이 적용을 할 겁니다. 자, 얘를 Y는 X, 자, 하나의 점을 A, B로 둘게요. 자, Y는 X 같은 경우는 얘를 대칭 이동을 하는 순간 X 좌표와 Y 좌표가 정반대로 바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Y는 X 대칭을 시키면 X 좌표와 Y 좌표가 반대로 바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y는 x대칭인데 요건 그래프 이동도 다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y는 마이너스 x대칭인데요. 자, y는 마이너스 x대칭을 그림상으로 표현해 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x대칭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요 점은 우리가 이제 선을 그어 보면 y는 x대칭 했던 이 점을 원점 대칭을 시키면 그대로 이제 그 점에 맞게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맞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좌표는 P1을 원점 대칭 시킨 결과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좌표를 P2라고 하면 P2는 P1의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P, 마이너스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는 X대칭은 XY가 바뀌고, 맞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대칭은 XY가 바뀐 다음 XY의 부호까지 바뀐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요거를 그래프 이동에 똑같이 적용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를 Y는 마이너스 X대칭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 이동도 같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XY의 부호가 바뀌면서 위치가 바뀌면서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X자리에 Y자리에 각각 이 기호를 써주면 이 자체가 그래프 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의 이동과 점의 이동이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X축, Y축 원점 대칭과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대칭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세 번째는 점 대칭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A, B 대칭이라는 걸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상으로 볼 때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림상으로 보면 하나의 점을 A, B 대칭 시킨다는 뜻은 X, Y를 가운데 A, B로 두고 이렇게 이동시킨다는 뜻입니다. 이를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P를 A에 관해서 대칭시켰다. 그 점을 P'이라고 하는데 그럼 P'의 X좌표와 Y좌표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표현되는 것만 우리가 알아보면 되겠죠? 자, 그럼 성질이 A, B 대칭이라는 것은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중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중점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하나는 x와 라지 x를 더해서 2로 나누면 요게 a라는 거고요. 스몰 y와 라지 y를 더해서 얘를 2로 나누면 얘가 b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저걸 나타낼 건가? 자, 요걸 각각 변형을 시켜보면 라지 x는 2a-x라고 할 수 있고요. 라지 y는 2b-y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점대칭의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직접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여기가 2a-x 이렇게 되겠죠, 표현이. 그 다음에 요 부분도 2b, 그죠? 2b-y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x, y를 a, b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바뀐다. 이제 이게 점대칭의 구조가 되겠죠. 만약에 이걸 그대로 그래프로 이동시킨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x, y = 0을 점대칭을 시켰다. 자, 점대칭 점 a, b 대칭을 시켰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퀄 0으로 이루어지는 자취의 방정식에서 x자리에 뭐가 들어가고 y자리에 뭐가 들어갈 건가? 자, 공식은 같습니다. 2a-x와 2b-y를 대입하는 순간 이 자취가 움직인다. 이런 식의 규칙성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결국은 우리가 평행이동에선 반대로 했지만 우리가 대칭이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대칭이동은 점의 이동과
그래프의 이동이 같은 표현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대칭 이동은 점의 이동과 그래프 이동이 같은 식의 표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점의 이동까지는 이제 어떻게 이동하는지 알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점대칭의 계산 결과인데 그래프의 이동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축대칭인데요. 자, 여기서 말한 축대칭은 X축 대칭과 Y축 대칭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X equal A, Y equal B 이렇게 특정한 축에 관한 대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Px, Y를 X equal A 대칭. 자, X equal A라는 것은 하나의 축에 해당하죠. 여기에 대칭을 시켰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 equal a라는 것은 x축의 수직인 직선이 되겠죠. 자, 이렇게 x equal a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점을 x, y라고 하고 이 점을 축대칭을 시켰다면 이 축의 반대 방향에 이 점이 존재할 거예요. 얘를 P'이라고 하고 요거의 x좌표와 y좌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게 P를 x equal a 대칭 시켰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바뀔 건가? 자, y좌표는 그대로죠. y좌표는 그대로인데 x좌표가 어떻게 바뀔 겁니다. 근데 이 x좌표가 바뀌는 규칙은 이렇게 돼 있죠. 기존에 있는 x와 새로운 x를 나누면 어차피 가운데가 a이기 때문에 이런 계산 결과가 되고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 large x 같은 경우는 2a-x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x equal a 대칭은 x 좌표만 바뀌고 y 좌표는 그대로인데요. x 좌표가 바뀌는 규칙이 2a-x 이렇게 바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식을 정리해보면 x좌표가 2a-x로 바뀌고요. y좌표는 그대로인 이런 식이 되겠죠. 마찬가지 그래프 이동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y equal b 대칭을 해보겠습니다. 자, y equal b 대칭은 이렇게 x축에 평행한 y는 b가 있다는 소리고요. 여기 위에 x, y가 y equal b에 대칭 이동을 하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P'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X좌표는 같지만 Y좌표가 달라지죠. 그럼 여기 만약에 large Y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기존에 있는 X좌표는 똑같은데 이제 Y좌표만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Y좌표와 기존에 있는 Y좌표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자, 기존에 있는 Y좌표와 새로운 Y좌표의 중점이 B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 그럼 기존에 있는 y는 새로운 y가 돼야겠죠. 자, 새로운 y의 좌표는 2b-y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y equal b를 대칭하면 y 좌표가 바뀌고 x 좌표는 그대로인데요. y 좌표는 2b-y로 바뀌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 보면 축대칭이 되는데 x equal a로 대칭하면 x, y가 이렇게 바뀌고요. x, y를 y equal b 대칭을 하면 이게 이렇게 바뀐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축대칭 x equal a, y equal b의 축대칭 계산 결과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똑같이 그래프 이동해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그래프 이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축대칭을 시켜볼게요. y equal b 대칭에 그래프에 축대칭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x좌표는 그대로고요. 이퀄 0의 자취방정식에서
y만 2b-y로 바뀐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대칭과 선대칭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데 뭐 x축, y축 같은 것은 쉽기 때문에 이 선대칭 중에서는 축대칭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대칭과 점대칭을 이해를 할 때 어떻게 식으로 짜져 있고 왜 이렇게 변하는지를 잘 기억하고요. 자, 앞에서 했던 대칭이동에 관해서 이제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칭이동은 어떤 점이나 얘가 지금 점대칭이죠. 정직선이 선대칭에 해당하겠습니다. 얘는 점대칭이고요. 얘는 선대칭이 되겠죠. 그리고 선대칭에 축대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은 직선으로 옮기기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점대칭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180도 이동한 그 그림이 되죠. 선대칭은 어떤 축을 중심으로 그 도형이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무슨 파나 찍듯이 반대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대칭과 축대칭을 그림으로 설명했고요. 자, 그래서 앞에서 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점의 이동과 그래프 이동. 자, 도형의 방정식은 그래프 이동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 이동은 x, y equal 0으로 이렇게 표시가 항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하고요. 자, x축 대칭 이동 같은 경우는 y의 보호가 바뀌었습니다. y축 대칭은 x의 보호가 바뀌었고요. 원점 대칭은 둘 다 보호가 바뀌었었죠. y는 x 대칭은 y와 x의 차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밑에 있는 모든 도형에 관한 대칭 이동도 전부 다 기존에 있던 점대칭의 구조를 똑같이 갖고 있고요. 마지막에 y는 x 대칭 또한 x, y가 자리가 바뀌고 마이너스까지 붙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점대칭과 도형의 대칭은 전부 다 그래프 이동과 점의 이동이 똑같게 표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 자, 예제 1번 지금 2,a를 x축 대칭 이동한 점을 A'이라고 하죠. 자, A'은 x축 대칭 이동을 했기 때문에 y의 보호가 바뀌었겠죠. 자, 이게 A'이고, 자, 두 번째. 자, 3,b를 y는 x 대칭 시킨 게 B'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B'은 y는 x 대칭 시켰기 때문에 x좌표와 y좌표가 바뀌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두 점이 일치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b는 2가 되니까 a 플러스 b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PQR이 각각 X축, Y축 원점 대칭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대칭 이동 한 점을 다 구해보면 P는 X축 대칭, Q는 Y축 대칭, 그 다음에 R은 원점 대칭이 되겠죠. 자, 이거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1인데, 자, 무게중심은 3분의 마이너스 A, 맞죠? 그 다음에 3분의 마이너스 P가 되겠습니다. 요게 마이너스 2,1이라고 하니 A 값은 뭐죠?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B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A 플러스 B 값은 3이 되겠습니다. 자, 선대칭과 점대칭의 관계를 그래프로 설명을 해놓은 건데 어차피 앞에서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똑같죠. X축 대칭은 Y의 좌표 부호가 바뀌고요. Y축 대칭은 X. 원점 대칭은 둘 다 바뀌고, 그 다음에 Y는 X 대칭은 XY 좌표가 바뀌는 거. 자, 그림으로 설명한 거 잘 이해 안 가면 그림 한번 확인을 합니다. 자, 예제 한번 볼게요. 자, 직선을 Y축 대칭 이동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점의 이동이 아니고 그래프 이동이죠. 자, 그래프 이동 관계도 계산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y축 대칭 이동을 했다면 뭐가 바뀌죠? y축 대칭 이동을 하면 x의 보호가 바뀝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대칭 이동한 직선의 수직이다. 그러면 기울기가 뭐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기울기가 우리가 원하는 직선은 기울기가 2이고라는 소리죠. 2이고 마이너스 4,3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 바로 대입하면 되겠죠. y는 기울기 2에 이렇게 해서 y는 2x 플러스 11이 답이 되겠네요. 자, 2번 볼게요. 자, 원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합니다. 자, 그래프 이동도 점의 이동과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죠. 자, 원점에 대칭 이동하면 x의 부호가 바뀌고 y의 부호도 바뀔게요. 자, 그러면 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y의 부호까지 바꾸면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원을 y는 x 대칭 시킨다고 하네요. 자, y는 x 대칭 시키면 x, y의 부호가 둘 다 바뀌겠죠. 그래서 새롭게 y는 x 대칭 시킨 건 x, y의 자리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답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예제 7번 볼게요. 자, 원을 원점에 대하여 이동시키죠. 원점 이동, 대칭 이동하니까 x, y의 부호가 바뀌겠죠. 그러면은 x, y에 마이너스 x, y를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직선을 y축 이동한 걸 L이라고 하네요. 자, 원 C를 구했고요. L을 구하면 y축 대칭이니까 x의 부호가 바뀌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직선 L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자, 그러면 2등분하면 원의 중심을 지나야 2등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중심 1,3을 지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3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m값은 3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 자, 원을 y는 x 대칭 시켰다고 합니다. 자, y는 x 대칭 시키면 x, y가 바뀌죠. 반지름은 같습니다. 자, 이 원이 저 직선에 접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심에서 마이너스 1,a에서 직선까지 거리 자,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2와 같다고 식을 세우겠죠. 자,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쓰면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 플러스 4a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절대값 4a 마이너스 2는 10이죠. 모든 a 값의 합이니까 4a 마이너스 2는 10이 되거나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그럼 a 값은 3이나 또 하나는 뭐죠? 3이나 마이너스 8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대칭 이동하는 거, 점을 대칭 이동하는 거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자, 이제 도형의 대칭 이동은 점의 이동과 원리가 똑같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점을 한 점에 대하여 대칭을 시킬 텐데 px, y를 점에 이동시킨 좌표 앞에서 우리가 구해봤죠. 자, 점 대칭의 계산 결과는 x, y를 a, b 대칭 시켰기 때문에 2a-x 여기에 2b-y 이렇게 좌표가 잡혔습니다. 자, 도형도 마찬가지인데요. 도형도 똑같은 규칙을 갖는다고 했죠. 도형도 점의 대칭 이동과 결과가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x자리에 2a-x를 대입하고요. y자리에 2b-y를 대입해서 equal 0을 해줘야 바로 도형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직선에 관한 대칭 찾기. 자, 직선에 관한 대칭은
어차피 하나의 점이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따 볼 건데요. 자, 직선이 하나 있고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직선에 관한 대칭점을 찾을 때는 크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얘를 x', y'이라고 했을 때 하나는 중점이고요. 또 하나는 기울기 조건입니다. 그래서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을 반드시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칭점을 찾는다. 그래서 요거는 문제로 해보겠습니다. 이따. 자, 그래서 대칭 이동의 계산 결과는 점의 이동과 축의 이동, 그러니까 점의 이동과 그래프 이동이 똑같기 때문에 x 이퀄 a에 대한 대칭 이동을 생각한다. 그 다음에 y 이퀄 b에 관한 대칭 이동을 생각한다. 이건 축대칭에 해당하죠. 그래서 x 이퀄 a에 관한 대칭 이동의 계산 결과는 2a-x, y가 되고요. y 지금 x축 x 이퀄 a에 대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y는 안 바뀌죠. 그 다음에 y는 b에 관한 대칭 이동은 x는 그대로 y는 2b-y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칭 이동의 그 점대칭, 그 다음에 축대칭의 계산 결과들 항상 잘 기억하고, 자, 문제를 통해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8번 문제. 자,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라고 했었죠. 자, 앞에서 공식이 어떻게 됐었냐면 이거를 a, b 대칭을 시키면 그 계산 결과가 뭐가 된다고 했죠? 2a-x, 2b-y가 된다고 했습니다. 꼭 외울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이걸 외우고 있다면 바로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럼 2a-x로 가보면 6에서 1을 빼니까 5죠. 그 다음에 2b-y로 가보면 2b, 그러면 2에서 2를 빼니까 0이 되겠습니다. 이게 답인데, 만약에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대칭 이동의 좌표를 a, b라고 하고 중점을 이용하면 됩니다. 얘를 P'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결국은 1,2와 그 다음에 a, b의 중점이 3,1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P'의 중점이 3,1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계산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2번. 자, 이번엔 직선을 대칭 이동하죠. 자, 직선 대칭은 그래프 이동이기 때문에 똑같이 대입해 주는 게 훨씬 더 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x 대신에 2a-x를 집어넣고 y 대신에 2b-y를 대입한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게 이제 대칭 이동한 후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정리해 주면 되겠죠. 자, 이제 9번 똑같습니다. 문제. 자, 대칭 이동한 좌표 공식을 외워도 되고요. 아니면 중점 성질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공식을 외워도 되고요. 자, 공식을 외웠다고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 대칭 이동한 좌표. 자, 2a-x 그러면은 12에서 3을 빼죠. 15가 되고요. 그 다음에 2b-y 그러면 10-a가 되겠습니다. 이 좌표가 b, 2가 되죠. 그래서 a는 8이 되고요. b는 15가 되겠죠. 그래서 합은 23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바로 해볼게요. 원을 저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고 나오네요. 그죠? 자, 원을 저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다. 자, 이번에는 원을 이동시켰기 때문에 그래프의 이동에 해당하죠. 자, 그래프 이동 그 공식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2ax 대신에 2a-x죠. 자, 그러면 뭐죠? 마이너스 4 x를 x자리에 대입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y 대신에 2b-y다. 그러면은 2b-y를 y 자리에 대입한다. 자, 이렇게 될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하면 x 플러스 5의 제곱이죠. y 뭐죠? y 플러스 8의 제곱입니다. 자, 이 원이 x축에 접한다. 자, x축에 접하면 반지름이 뭐가 되죠? x축에 접하면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이 됩니다. 지금 중심의 y좌표가 마이너스 8이니까 반지름은 8이 될 거고요. 그럼 k는 64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64가 되고요. 자, 2번. 자, 두 이차 함수가 a, b 대칭이라고 하죠. 자, a, b 대칭은 하나는 아래로 볼록이고 하나는 위로 볼록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생겼겠죠. 그리고 꼭지점을 대칭시키는 게 가장 좋아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꼭지점의 중점이 a, b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 가운데가 a, b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지점을 점대칭 시켰다 이렇게 볼게요. 그럼 첫 번째 꼭지점은 1,3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꼭지점은 3,13입니다. 자, 그러면은 3,13과 3,13과 뭐죠? 1,3의 중점이 a, b다 이렇게 편하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a는 2가 되고요. b는 8이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 값은 10이 될 겁니다. 자, 11번. 자, x 이꼴 1에 대해 대칭한다. y좌표는 그대로죠. 2a-x 요거 대입할게요. 자, 그러면은 y좌표는 그대로고요. 2a-x를 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번에 y축, y는 마이너스 1에 대한 축에 대한 대칭이죠. 자, 그러면 당연히 x좌표는 같을 거고요. y만 2b-y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2b-y 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고요. 자, 12번 문제. 자, 이게 바로 직선에 관한 대칭을 찾는 건데 아까 중점과 수직 조건 두 가지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2,5, 2,5가 대충 이 정도 있다고 합시다. 자, 2,5를 요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한 좌표, 요 좌표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얘를 P' A, B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수직 조건과 중점 조건을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자, 먼저 수직 조건. 자, 수직 조건이라는 것은 P'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는 소리겠죠. 여기서 식이 하나 나오죠. B-5는 E-A가 되고요. 자, 여기서 A 플러스 B는 7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중점 조건인데요. 자, 중점 조건이라는 소리는 이 가운데 있는 중점 있죠? 2분의 A 플러스 2, 2분의 B 플러스 5라는 중점이 생깁니다. 이 중점을 저 직선이 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점을 저 직선 속에 대입을 합니다. (2분의 a 플러스 2) 플러스 1.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관계식이 만들어지겠죠. 이 관계식은 2를 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a-p가 1이라는 식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 식을 얻었기 때문에 a 값, b 값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a는 4가 되고 b는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좌표가 4,3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직선에 관한 대칭 성질은 두 가지죠. 자, 하나는 수직 조건, 하나는 중점 조건을 사용합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에는 직선을
직선에 대하여, 직선에 대하여는 하나가 빠졌네요. 직선에 대하여 원과 대칭인 원의 방정식. 자, 이제 무슨 소리냐면, 자, 직선이 하나 있고요. 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을 직선에 관하여 대칭시켰을 때, 이 대칭시켰을 때 나오는 새로운 원의 방정식을 만들라는 소리가 되겠죠. 이 원의 방정식을 만들라는 소리입니다. 자, 특징상 원은 반지름이 변하지가 않고 중심좌표만 바뀌겠죠. 그래서 중심좌표를 직선에 대하여 대칭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요거 1번 문제. 자, 그러면 직선에 관한 대칭 성질 아까와 같습니다. 자, 먼저 원을 중심좌표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 원은 x-1의 제곱 y-2의 제곱이 되고요. 넘어가면 4가 되니까 36, 그죠? 36 플러스 1 맞죠? 플러스 1이 있고 플러스 4가 있는데 플러스 3에 44인가요? 오, 이렇게 생겼네요. 자, 이렇게 생겼다고 할 수 있고, 이제 수직 조건과 중점 조건을 동시에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중심 좌표는 1,2가 되죠. 자, 1,2의 대칭점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수직 조건. 자, 우리가 대칭점으로 찾는 이 좌표를 A, B라고 하고요. 그러면 A, B와 1,2가 만드는 기울기. 자, 원래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식이 하나 나옵니다. 2a 마이너스 2는 b 마이너스 2라는 식이 나오죠. 자, 두 번째 중점 조건입니다. 자, 중점 조건은 두 점의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를 사용하는데요. 중점은 2분의 a 플러스 1과 2분의 b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이 점을 직선에 대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정리해주면 또 하나의 식이 얻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A, B를 얻기 위한 두 가지 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연립해서 A 값, B 값을 구하면 대칭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식은 2A 플러스 2A 마이너스 B는 0이네요. 아, B는 2A가 나오네요. 그죠? 그럼 B는 2A를 두 번째 식에 바로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가 2A니까 4A 이렇게 되겠죠. 4A는 15 이렇게 되겠네요. 넘어가면. 그래서 A 값은 3이 되고요. B 값은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대칭점의 좌표는 3,6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제 13번 문제 볼게요. 자, 예제 13번은 이렇게 따로 페이지를 빼놨는데요. 좀 난이도가 높고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지금까지 나왔던 거와 전혀 새로운 개념인데 먼저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거를 어떤 식으로 대칭시킬까? 요걸 먼저 찾아야겠죠. 첫 번째 직선에 대하여 두 번째 직선과 대칭. 자, 헷갈리죠, 되게. 요걸 1번 직선이라고 하겠습니다. 1번 직선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요걸 1번 직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x-y-2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근데 이 직선에 대하여 두 번째 직선과 대칭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직선에 대하여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를 2번 직선이라고 할게요. 요게 2번 직선입니다. 자, 2번 직선의 방정식은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2번 직선이 있대요. 자, 근데 1번 직선으로 2번 직선을 대칭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상 이렇게 되겠죠. 어차피 이 점은 지나고요. 자, 요런 식의 그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직선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자, 설명돼 있죠? 첫 번째 직선에 대하여 두 번째 직선을 대칭시켰다라는 뜻입니다. 자, 일단 뭐 개념조차 좀 어렵겠죠. 자, 그럼 어떤 성질을 사용하는가?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2번 직선 위에 있는 점을 x, y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1번 직선 위에 어떤 하나의 점이 있는데 이 점을 a,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서로 이런 대칭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 자취 방정식과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자, 말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점 P는 이거 위를 움직인다. 맞죠? 이게 지금 자취의 뜻이죠. 점 P의 움직임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P'의 움직임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점 P의 움직임을 통해 뭐의 움직임을 찾는다? P'의 맞죠? P의 움직임을 통해 P'의 움직임을 식으로 나타낸다가 되겠습니다.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죠. 자, x, y의 움직임을 통해 a, b의 움직임을 식으로 나타낸다. 자, 움직임을 식으로 나타낸다는 말을 이전에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뭐죠, 이게? 움직임을 식으로 나타내는 거. 이게 바로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A와 B의 관계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이 A와 B의 관계식이란 말과 같은 뜻입니다. 자취의 방정식은 A와 B의 관계식이란 말과 같은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를 애초부터 이해를 하고 문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x, y의 관계식을 통해 a, b의 관계식을 찾는다. 자, 이용할 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수직과 또 하나는 중점입니다. 자, 수직 조건과 중점 조건 두 가지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자, 수직 조건. 굵은 글씨로. 자, 수직 조건이란 소리는 P'의 기울기죠. 기울기가 1번과 수직이다. 그럼 기울기가 1번이 기울기가 1이니까 요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식을 하나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을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되고요. 결국 첫 번째 식에서 x 플러스 y는 a 플러스 b라는 식을 얻을 거예요. 이건 수직 조건을 썼습니다. 자, 두 번째 뭘 써야 되죠? 중점 조건이죠. 자, 중점 조건은 P'의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중점은 좌표가 2분의 x 플러스 a 2분의 y 플러스 b로 이루어져 있겠죠. 저거를 1번 직선에 대입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대입할게요. 자, 그러면 2분의 x 플러스 a 2분의 y 플러스 b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 여기서 또 하나의 관계식이 나옵니다. 자, 2를 곱해보면 이렇게 돼서 또 하나의 관계식이 나오죠. 그 또 하나의 관계식은 x-y는 뭐죠? 넘어가면 b
마이너스 a 플러스 4라는 두 개의 관계식이 나와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얻은 관계식은 요 식과 요 식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부터 뭘 하려고 했는지를 다시 한번 볼게요. 점 P의 움직임을 통해 P'의 움직임을 식으로 나타낸다. 점 P의 움직임은 이미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점 P의 움직임을 이용하려면 여기 나와 있는 x, y를 a, b로 대체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구했던 요 두 개의 식을 가지고 x를 구해보면, 됐죠? x를 구해보면 두 개 더해보면 뭐죠? b 플러스 2라는 식이 나오고요. 두 식을 통해 y를 구해보면 빼면 a 마이너스니까 a 마이너스 2라는 관계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점 P의 움직임을 통해 a, b의 움직임을 찾는다라고 했으니 요거를 여기에 대입을 해야겠죠. 그래야 a, b의 관계식이 나오고요. 그 a, b의 관계식이 P'의 자취의 방정식이 됩니다. P'의 자취의 방정식이 되죠. 그럼 대입을 할게요. 자, 바로 대입하면 x자리에 b 플러스 2, 자, y자리에 a 마이너스 2를 대입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2a 뭐죠? 플러스 b, 나머지는 마이너스 6이죠. 는 0이 됩니다. 자, 근데 a는 x좌표를 대신하는 문자고요. b는 y좌표를 대신하는 문자죠. 그래서 최종식은 2x 플러스 y 마이너스 0. 요게 바로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점 조건과 기울기 조건을 두 가지를 이용해서 푸는데, 이건 예제 13번, 2번은 각자 알아서 풀어보고요. 방법은 1번과 똑같습니다.